ICLR 2023년도에 ICLR 퍼블리시 되고 23년도에 발표될 논문인 이제 파인튜닝 전략에 대해서 좀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 적용을 하는 이제 Surgical Fine-Tuning Improves Adaptations to Distribution Shift에 대한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이제 분포가 바뀌는 상황에서의 트랜스퍼 러닝은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마지막 몇 개의 레이어를 파인 튜닝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얻은 정보를 보존하면서 타겟 데이터에 맞추는 작업이 이루어져 있고요. 프리트레인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작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도 성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고성에 대한 많은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소스 데이터에 대한 훈련 후 이제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직접 일반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소량의 레이블이 지정된 목표 타겟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파인 튜닝을 적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면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운스트림 성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도메인 일반화 및 감독되지 않은 적용 방법을 훨씬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논문은 이제 아래에 있는 적은 양의 타겟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파인 튜닝에 대한 좀 더 다른 방향의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소개 앞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제 태스크 성격에 따른 파인 튜닝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겟 데이터셋과 소스 데이터셋의 이제 유사 정도를 기반으로 전략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데이터셋이 크지만 유사성이 작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모두 다 업데이트를 하는 방향이 있고 데이터는 크고 이제 유사성도 높으면은 이제 부분 마지막 레이어랑 이제 특정 이제 메인 블럭의 마지막 끝단을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성도 적고 데이터 양도 적으면은 이제 이전의 방법보다는 이제 좀 더 어차피 성능이 더 안 좋지만 그래도 완전히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전략이 쓰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흔한 방식인 이제 데이터셋이 적지만 유사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레이어 같은 경우만 업데이트를 하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사이에서 관계에 따라 이제 파라미터 프리징은 일반화에 효과적으로 이미 나타났고요. 그리고 신경망의 일반적인 이제 신경망의 말단 레이어들에 대한 파인 튜닝이 아닌 데이터셋의 특징에 따라 파인 튜닝에 적합한 레이어 또는 블럭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서지컬 파인 튜닝이라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레이어 또는 블럭의 하위 집합을 선택적으로 파인 튜닝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간략한 그림인데요. 이제 후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인풋 레벨 시프트의 경우에서는 이제 컨버넷의 앞단의 블럭만 이제 업데이트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뭐 서브 그룹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이나 마지막 단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이제 아웃풋 레벨 시프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레이어에서의 파인 튜닝만이 더 효과적이다. 풀 파인 튜닝보다 효과적이다라고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경험적인 얘기가 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이론적인 부분을 알고 싶으신 분은 어펜딕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소스 디스트리뷰션에 대해 높은 정확도와 손실이 최소화된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의 모델을 이제 F 소스라고 하고 파인 튜닝을 통한 라벨드 타겟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F 타겟이라 하면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임페리컬 타겟 로스는 이제 위와 같이 나타내고 서브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부터 n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아래와 같은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문제를 제안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걸 했을 때 서지컬 파인 튜닝에 대한 첫 번째 레이어 업데이트된 파인 튠드 모델은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다 소스 F 소스지만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한 타겟 이 부분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를 제안을 하는데 풀 파인 튜닝과 서지컬 파인 튜닝이 이제 뭐가 더 좋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F 소스의 첫 번째 레이어만 이제 특정 파라미터로 변경하면 타겟 로스가 0이 되는 시나리오를 가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서 이제 풀 파인 튜닝은 당연하게도 이제 모든 레이어를 불필요하게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가접할 가능성이 있는데 홀드아웃된 타겟 데이터에서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4개
변수 동결의 효율성은 목표 데이터가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이제 타겟 데이터가 풍부한 설정에서는 이제 더 큰 S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의 서지컬 파인 튜닝은 이제 첫 번째 레이어만 이제 해당하는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F 소스의 일부 레이어가 이제 타겟 디스트리뷰션의 거의 최적인 경우 이제 풀 파인 튜닝보다 서지컬 파인 튜닝이 더 뛰어나다고 이제 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지컬 파인 튜닝에 대한 이제 실제 데이터에 대한 실험인데요. 실제 데이터 세트에 대해 이제 샘플 이피션시와 퍼포먼스 측면에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다 풀 파인 튜닝과 서지컬 파인 튜닝 두 개의 비교를 진행합니다. 소스 도메인에 대해 사전 훈련한 다음 타겟 도메인의 소량 데이터를 파인 튜닝하는 방식이고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고 세 가지 이상의 러닝 레이츠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실험 설정에 대해 네트워크의 각 블록에 대한 서지컬 파인 튜닝 후 세 번 실행에 걸쳐 이제 relative target distribution 정확도와 표준 오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파라미터는 동결하고 해당 블록만 파인 튜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에 얘기했던 인풋 레벨 시프트는 이제 이미지를 손상시킨 일부러 손상시킨 데이터셋을 의미하고요. 이제 피처 픽셀 단위로 좀 이렇게 뭉개지거나 블러 처리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고, 피처 레벨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 및 타겟 디스트리뷰션 동일한 클래스로 구성되지만 이제 해당 클래스에 서로 다른 하위 모집단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은 소스 같은 경우는 뭐 야채와 관련된 클래스가 있다면 타겟 같은 경우는 그 야채에서 더 세분화된 하위 모집단들을 포함을 하게 되고요. 아웃풋 레벨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허위 레이블, 예를 들면은 뭐 0부터 9까지의 라벨이 있다면 그걸 이제 플립돼서 9부터 0으로 이렇게 아예 그냥 반대로 속성을 할당하는 시프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인데요. 이제 모든 도메인에서 일단 네트워크의 한 블럭을 파인튜닝하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인풋 레벨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첫 번째 블락이나 두 번째 블락에서 이제 이게 렐러티브 어큐러시는 이제 풀 파인 튜닝과 비교해서 이제 상대적인 어큐러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갈수록 풀 파인 튜닝보다 좋은 성능이고요. 그래서 인풋 레벨 시프트에서는 첫 번째나 두 번째 블럭에서 풀 파인 튜닝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요. 피처 레벨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번째 블락에서 이제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이제 아웃풋 레벨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레이어나 이제 세 번째 블락 또는 네 번째 블락에서 그 말단에서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작은 그래프는 이제 타겟 데이터 사이즈에 따른 이제 어, 사이파 C, 이제 C가 이제 커럽션이라고 해서 이제 손상된 사이파 데이터에 대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진행한 건데요. 타겟 데이터 사이즈가 적어도 이제 앞단에 있는 블럭을 파인튜닝, 서지컬 파인튜닝 하는 게 성능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퓨샷 세팅에서도 괜찮은 성능을 나타낸다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직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제 각 변화 유형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은 한 측면은 변경되고 이제 다른 것들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이제 작은 부분만 수정을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미지 손상되는 인풋 시프트 레벨 단에서는 픽셀별 이제 로컬의 특징은 조금씩 변화가 되지만 전체적인 기본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아웃풋 레벨에서는 픽셀별 특징이 원본 및 대상 분포에서 동일하게 유지가 되지만 이제 최종 특징에서 레이블로의 매핑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말단에서의 파인 튜닝이 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디펜던트 카우절 메커니즘이라는 이제 원칙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이거 원칙을 설명하면서 이것과 일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원칙이 이제 인과 모델링 및 이제 기계학습 분야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변수의 인과적 생성 과정이 서로에 알리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 자율 모듈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내 다양한 측면이나 변수가 상호 우선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변화하거나 뭐 진화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고 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이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인과 과정에서 실제로 변화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영역만 파인 튜닝을 해도 충분히 좋은 성능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제 프로포지션 같은 경우 실제로 이 프로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2계층의 레이어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제 앞단을 파인 튜닝 할 거냐 뒷단을 파인 튜닝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이제 기준을 설명하는데요. 실제 프로포지션에서만 그렇게 설명합니다. 실제 실험은 뭐 4계층, 5계층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프로포지션 1번 같은 경우는 인풋 퍼터베이션이라고 해서 인풋 레벨 시프트 단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Y 타겟이나 이제 Y 타겟들은 동일하고 이제 X 타겟이랑 X 소스에서 이제 역행렬 일부 역행렬인 이제 인버티드 A에 대해 해당 레이블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첫 번째 레이어는 이제 A의 역행열인 값을 선택하여 이제 퍼터베이션을 이제 실행을 취소할 수 있는 반대로 리버스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풋 퍼터베이션에서는 이제 이러한 방향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 라벨 퍼터베이션에서는 동일한 이제 X 소스 이제 인풋 데이터는 이제 X 타겟 X 소스로 동일하지만 이제 아웃풋 데이터에서의 Y 타겟 이제 T 곱하기 Y 소스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인풋 퍼터베이션과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 T가 곱해진 곱셈을 이제 역전해서 레이블 이동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반면 이제 마지막 레이어를 동결하고 첫 번째 레이어만 튜닝하는 경우에는 이제 활성화 함수 같은 경우에서의 값이 정보가 파괴되어 가지고 다시 이제 복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현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따라 매개 변수의 특정 하위 집합이 어떻게 더 적합한지 더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개별 레이어 블럭에 이제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제 데이터셋의 노이즈가 아닌 레이어의 블럭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모델링한 결과입니다. 사이퍼10 교육 데이터셋에 사전 교육된 레진드 모델 사용의 초기화 있고요. 세 블록 또는 각각 마지막 레이어의 노이즈를 추가하여 해당 매개 변수의 이제 로컬라이즈된 분포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다음 사이버10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 대해 다른 모든 매개 변수를 동결하여 서로 다른 블록을 각각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풀을 보시면은 첫 번째 이 열을 보시면은 이제 first 블락에만 노이즈를 추가한 거고 이제 그 first 노이즈 블락에 추가한 네트워크의 first 블락만 파인 튜닝한 경우 세컨드 블락만 파인 튜닝한 경우 서드 블락만 파인 튜닝한 결과가 각 나와 있고요. 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블락에 노이즈를 주고 풀 파인 튜닝을 했을 때의 정확도를 설명합니다. 모든 경우에서 이제 풀 파인 튜닝보다 이제 노이즈가 추가된 블럭에 매핑되는 블럭을 튜닝만 튜닝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럼 어떻게 네트워크에서 이 일일이 다 실행 안 하고 한 번에 어떤 블럭을 조정해야 좋은 성능이 나올까라는 거에 대한 지표를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레이어를 튜닝할까라는 거에 대한 자동화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RGN이라는 이제 식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플래튼드 그레디언트와 파라미터들의 이제 놈의 비율을 설명하고요. 이제 레이어들 중에서 RGN이 큰 값을 갖는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는 그레디언트가 큰 레이어가 타겟 태스크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설명하고 실제 방식에서는 에포크에서 텐서별 RGN 값을 0과 1 사이에 있도록 정규화한 다음에 이제 기본 학습률 곱해서 텐서별 학습률을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결과 이제 크로스발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의 수의 서지컬 파인 튜닝 적용을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블럭이 4개가 있으면은 이제 4번의 실행을 다 하고 4번 중에서 가장 높은 결과가 나온 값을 이제 제한한 게 크로스발이고요. 대신 이거는 이제 블록 개수만큼 실행이 필요하니까 블럭이 많아지면은 찾기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크로스발이 제일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비교 대상은 풀 파인 튜닝과 그래주얼 언프리즈해서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 전체적으로 라스트 레이어로 가는 방향과 라스트 레이어에서 퍼스트 레이어로 가는 방향 두 가지와 L1 레귤라이즈 방식과 이제 오토 SNR, 오토 RGM 방식으로 비교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토 RGM 방식이 이제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이제 크로스 바를 제외하고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에 서로 다른 블록에 노이즈를 추가하여 이제 구성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한 풀 파인 튜닝보다 또 모든 경우에서 성능이 뛰어나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표가 좀 해석하기 좀 헷갈렸는데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블록에 이게 튠드 레이어가
이제 노이즈도 같이 준 블록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 1에 노이즈를 주고 오토 RGN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적용된 이제 값이고 풀 파인 튜닝은 블록 1이 노이즈가 있고 그 노이즈 된 상태에서 풀 파인 튜닝을 실행한 결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추가해도 이제 풀 파인 튜닝보다 모든 경우에서 성능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고요. 바로 안에 주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 같습니다. 네, 따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뭔가 네 그리고 오토 RGN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레이어보다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담당하는 블록의 레이어에 이제 지속적으로 더 높은 가중치를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실제 오토 RGN 식에서 나온 값에 이제 기본 학습률을 곱해서 텐서블 학습률을 얻으니까 이에 대한 영향을 이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블록 1에 이제 블록 1을 이제 만약에 그 파인튜닝 하겠다고 정하면은 이제 실제 거기에 해당하는 블록 1의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풋 레벨 슈프트잖아요. 네, 그 이미지 데이터셋을 어떤 정도로 손상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아웃풋 웨이브 자체를 달리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손상을 안 시킨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손상을 어느 정도 시키냐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어서 근데 그래도 전체적인 이제 사람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인식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손상을 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웃풋까지 달라질 네, 정도면 지금까지 다 달라지니까 이 네, 메커니즘이 작용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그 인풋 레벨 시프트를 만드는다, 인풋 레벨 시프트의 개념 자체가 프리트레인드 데이터는 손상시키는 게 아니고 리얼 데이터 자체만 이렇게 손상시킨다는 거죠. 네, 리얼 데이터에 이제 실제 그 데이터를 손상시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손상시켜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실험, 네, 실험의 그래프 네, 앞쪽에 좀 더. 네, 여기에 네, 피처 레벨 시프트인 경우는 네. 왜 뒷블럭으로 갈수록 더 영향이 긍정적으로 미친다라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 실제로 제가 DU에도 썼지만 이게 네, 실제 이 경우에서도 인투이티브 리즌이라는 이제 섹션을 구성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마 있으면 이 여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인풋 레벨과 아웃풋 레벨에서만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이 있었지 피처 레벨에서는 따로 얘기가 없었고 이후에 프로포지션에서도 이제 인풋 퍼터베이션이나 라벨 퍼터베이션만 다뤘지 중간 피처 레벨은 다루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이제 그 디스커션에 남겨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저런 뭐가 돼요? 네. 한 페이지 거의 4분면 이 네. 개념 자체는 이 논문에서 처음 아니요, 소개하고 있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좀 찾아보면서 가져온 거라, 물론 이제 좀 옛날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네, 내용을 좋은 점. 네. 다른 질문. 또 알지. 네, 레이어가 선택이 네. 레이어 선택이 되면 레이어를 어떻게 그레디언트를 매긴다는 게 이제 어떤 모델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많이 했을 때 네, 로스가 있었어요. 어떤 특정 레이어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레이어에 어떻게 적용? 다른 방식
여기선 이제 기본 학습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명이 거기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실제로 이 오토 RGN 값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방법이 이제 기본 학습률을 곱해서 이제 텐서블 학습률을 추출하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다시 훈련을 할 때 그 옵티마이저에는 해당되는 텐서블 학습률을 적용시켜 가지고 RGN 값을 따로 추출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코드를 찾아봤었는데 코드에서는 이제 코드를 이제 분석하다가 이제 이게 지금 발표를 진행한 거라 이 부분까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토 알지? 그냥 레이어 설정한 도구가 아니라 학습할 때는 자동으로 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선 설명은 이제 레이어를 어떤 선택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서 좀 뭐랄까 헷갈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레이어 자체를 추출하는 건 아니고 이제 레이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크라이테리언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실제로 어, 튜닝이 되는 블럭이 딱 나오게끔 하는 그런 도구로 쓰였다고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그림에서 라스트 레이어, FC 레이어 같은 거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죠. 근데 FC 레이어는 학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라스트 레이어가 그러면 FC 레이어 같은 거는 프리테인이 안돼 있는 레이어. 이보다 학습이 있으면 프리테인이 있으면 음, 뭐, 다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라스트 레이어를 이제 다시 재학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인 튜닝이 안 돼. 네네, 파인 튜닝 이제 어느 땅에서 말씀하신 거죠? 현재 그냥 전체. 프리테인을 어떤 식으로 프리 트레인드는 일단 예를 들면 사이파 C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존에 이제 사이파 C 같은 걸 프리 트레인드 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걸 블럭을 선정해서 특정 블럭은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나머지 블럭은 프리즈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모델 결과를 이렇게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도메인에서 했을 때 맞아서 저 도메인 데이터로 이걸 수학 소식시킨 다음에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도메인이 바뀌는 건 아니고 약간 도메인은 이제 그래서 도메인을 이제 완전히 다른 도메인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특정 도메인에서 조금의 변화를 가한 이제 도메인 그 타겟 데이터를 이제 적용시킨 거죠. 백본 모델은 뭘 쓴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컴분에 썼습니다. 컴분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레지넷이나 이런 거 사용했다. 민준 학생 논문 어떻게 여기도 하필 블럭이 또 4개. 확실히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루다 보니까 모델을 몇 차례 말할 수 있는데 그 사실 하다 보니까 저게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표현해서 실험을 보일 수 있었다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희는 또 그런 측면에서 이벤트 시프트 인디케이터가 새로운 기준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아이클리어 개최됐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퍼블리시는 됐다고. 벌써 네, 됐습니다. 아이클리어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연구고 우리가 딱 하고 싶었던 연구 김희정 학생 했던 연구 있었었는데 사람들이 텍스트보다는 이미지에 좀 더 관심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발표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준 학생이 이제 오늘 올해 했구나. 문준 학생 이런 쪽으로 연구할 거죠? 이런 쪽도 좀 관심 있습니다. 좀 모델. 좀 하지 말고 뭐 제대로 해보세요. 네, 이런 거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쪽에서 이쪽을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김민선 학생 연구했을